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문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서울, 수원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대전에서 나온 항고심 결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을 면책한다. 1심에서 이제 결국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항고 이유를. 항고인은 2013년 4월 5일 이 법원, 이제 대전지방법원이죠.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일용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여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한다고 하면서 논산시 양촌면 방곡리 대지 360제곱미터에 대한 부동산 등기등본을 제출하였다. 원심법원은 2013년 6월 24일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제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항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7월 5일 채무자가 논산시 대지 360제곱미터 외에도 30필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국방대학교 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같은 해 30일 같은 취지로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의 신청은 합당한 것 같죠? 파산관제인은 2013년 8월 6일 및 같은 해 30일 원심법원에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는 항고인이 농산시 양촌면 방곡리 대지 360제곱미터 외 30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37만 7,550분의 66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자가 많아 처분이 어렵고, 가치가 567만원이어서 얼마 되지 않으며, 여기에 항고인이 체납세액 액수까지 감안하면 환가의 실익이 없고 항고인에게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파산관제인은 나름대로 조사를 열심히 해서 567만원 정도의 어떤 가치변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원심법원은 1심법원은 2013년 9월 2일 이 사건 파산 절차에 대한 폐지 결정을 하고 같은 날 12일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였는데, 이 대전이 좀 엄격하다 그랬죠. 이 소문이 있는데 진짜 맞네요. 뭐냐면 파산관제인이 면책 허가 결정 의견을 올린 것도 판사가 이렇게 불허가 하는 경우가 있네요. 글쎄, 서울에서는 제 경험상은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관제인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올렸는데, 불허가 해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판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재량 면책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관제인은 면책을 해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판사가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취지는 1.1 항고인이 논산시 양촌면 방곡리 대지 360제곱미터 외 30필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등본만을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소유 재산을 숨겼고, 이거를 숨긴 걸로 봤어요. 통상 관제인한테만 얘기하고 제대로 조사했으면 넘어가는데, 일단은 법 논리적으로 맞죠. 숨긴 건 맞죠. 신청하면서. 2항 항고인의 학력, 경력, 전문성, 일당의 액수, 용역을 제공한 회사의 개수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는다고 보이므로 항고인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3호, 이게 이제 허위 진술이죠.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게 화학제품 생산 용역 컨설팅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는데 망한 다음에는 뭐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배운 게 그거라고 그 분야에서 뺀이 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해당 산업부의 어떤 취업보다는 어떤 이제 고문,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뭐 대개 이제 뭐 중국 내지 아니면 해외 업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합당한 뭐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살펴보면 그 어떤 업종별로 틀리지만 다르지만 뭐 많게는 몇백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는 많이 주겠습니까? 뭐 한 100에서 150, 200.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판사님은 이 채무자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용역을 제공한 회사의 개수 등을 종합하면 100만 원은 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다. 근데 이제 항고심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여부. 3호의 의미. 3호는 이제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누누이 강조했죠. 고의. 과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고의고 어떤 때 과실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정을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판단자인데 이거를 고의로 보고 싶으면 고의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좀 구제해주고 싶은데 과실로 볼 수 있으면 과실로 볼 수가 있죠. 판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볼까요? 항고심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누락과 관련하여 판사님, 항고심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실제로는 논산시 대지 360제곱미터 외 30필지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파산및 면책 신청서에 그 360제곱미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원심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다.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신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채무 잔액 확인서에는 신보가 항고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이 목록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죠. 신보가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의 목록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비록 체크는 안 했지만 채권자의 어떤 그 보존 조치 목록에 부동산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죠. 이게 채무자가 숨겼더라도 채권자의 보존 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일부 법원에는 현출이 된 거죠. 채권자에 의해서. 2. 항고인이 위신청 당시 논산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그렇죠,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죠. 납세증명서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에도 이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죠. 항고인에 대한 과세물건으로 논산시 양촌면 방공리 185-6, 265외 25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죠. 이거는 움직일 수 없죠. 방공리 185-6, 대지 360제곱미터 외 30필지인데, 그, 납세증명서에는 벌써 25건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거죠. 3. 항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량이 방대하여 대표 지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공유 지분권자가 존재하여 부동산 1필지당 등기부등본이 약 한 필지당 등기부등본이 100쪽의 분량에 달하므로 항고인이 위 변수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항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누락하여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동산이 진짜 뭐 600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안양천변에 토지가 있습니다. 안양천변에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오시오라고 하면은 한 300페이지 정도, 300인가 500페이지 정도 띄워올 겁니다. 그런 땅이 있어요. 간혹 그 부동산 어디죠? 그 등기소 가서 띄워달라 그러면 다 띄워줍니다. 그거 ATM으로 뜨기는 ATM 기기도 뜨기는 불가능하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등기부 등본만 수백 페이지 띄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원은 채권자가 신보가 보전 조치한 채권자 목록에는 30필지, 25필지가 다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논산시장 발행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거기에는 25가 과세 증명서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채무자는 그냥 그게 참 그렇죠. 왜 25필지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유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대표 185- 그 온산에 있는 그 대지 있죠. 가장 가치가 있는 360제곱미터 그것만 그냥 대표로 띄면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관제인이 다 조사를 했죠. 그거를 30필지에 대해서 이제 33만 몇 분에 뭐 몇 해갖고 그 가액을 딱 따져보니까 565만원 빼니 안 돼요. 그래서 565만원이 뭡니까? 면제재산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컨설팅 한번 봅시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화성시 소재 SGS 한국 주식회사에서 화학제품 컨설팅에 관한 의뢰가 있을 때만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 내지 3건 정도의 의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항고인이 SGS 한국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이 회사 명의 확인서에는 항고인이 2013년도에 화학약품의 취급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였고 인건비로 14차례에 걸쳐 61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렇죠.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14차례에 걸쳐 610만원이면 한 건에 약 한 40만원, 4114, 446. 그쵸. 한 45만원 정도 되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항고인이 주식회사 IT캠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이 확인서에는 항고인이 2013년도에 화학합성에 관한 컨설팅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인건비로 4차례에 걸쳐 120만원. 이건 한 건에 30만원이죠. 3, 4, 12.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건 할 때마다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몸값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횟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죠. 한 회사에 1년에 14번. 여기는 4번. 자, 그 다음에 3. 항고인은 2013년 9월 1일 원심법원의 면책 의견 청취기일에서 최근 제일모직을 비롯하여 4군데 회사에서 일하였고 일당은 그쵸. 자기가 30에서 70만원이었으며 한 달에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죠. 매일 하면 이 사람 뭐 엄청나죠. 2100인데 이런 게 뭐 매일 하겠어요. 한 달에 그냥 한 3에서 5일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 많아봐야 57에 35, 350, 90에서 350 사이입니다. 항고인이 위 면책 전체기를 진술했다면 항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그렇죠.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기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1년 평균 소득으로 나누면 1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항고인이 업무 형태 및 이 확인서에 나타난 업무 일의 빈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이 이와 같은 진술 및 이 회사들의 확인서, 기록에 드러난 항고인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 등의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지속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고의로 소득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설령, 나가 이제 가정적 판단이죠. 재량면책 사유의 존재. 설령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좋다. 원심대로 564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567만원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체납세액을 고려하면 이를 한가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에게 땡전 납품 못 가죠. 그걸 파산 폐지라 그랬죠.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파산 종결이라 그랬죠. 이 사건은 체납세액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항.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부동산별로 수백 명의 공유지분권자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배당 지원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한가하는 것은 그로 인한 절차의 지연과 발생한 비용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면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아닌 점. 그렇죠. 이거 보전 조치하면 자기들도 이거 복잡하니까 경매 안 넣은 거죠, 사실은.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 장관이 2013년 8월 19일 공고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이 국방대학교 이주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도 않는 점. 그렇죠. 이제 관제인이 조사했겠죠. 사실조회. 국방부나 국방대학교에 국방부에 사실조회하면 되죠. 이 토지가 군사시설 국방대학교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 소문만 무성한 거죠. 4항. 한국인에게 월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인이 개인의 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에 대해 재량을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이게 아마 서울 같았으면 요거라도 한가합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쨍쨍거리면 요거라도 그냥 567만원 친인척하고 화해계약 체결해서 요거 등기를 안 하고요. 그냥 환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정기적인 소득 있잖아요. 이것도 면책이 좀 걸림돌이 된다 하면 화해계약을 체결을 해서 한 몇 개월치 가용소득, 그쵸? 한 500이나 700 해서 그냥 아예 채권자들 이의를 못하도록, 아니면 이의가 무색해지도록 하고, 그게 이제 세금만 낼지라도 하고 이제 종결을 하면 굳이 한 곳이면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도 있는데, 이 사건은 하여튼 이렇게 처리하니까 판례가 형성되는 거죠. 서울같이 대충 그냥 화해계약 체결하면 이런 판례는 안 남죠. 사실은 판례가 우리가 지금 이 판례 하나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사자들은 면책 불허가 받고 항고하고 또 항고심에서 될지 안 될지 얼마나, 이거 몇 개월 동안, 그쵸? 몇 년 동안 고생하죠. 여기 볼까요? 이게 최초에 사건 번호를 보면 알죠. 이게 2013년이죠. 그쵸? 2013 하면 739.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2013 라 676. 대전지방법원에서 금방 해준 거죠. 그쵸? 이 법무사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자기들이 이제 처음부터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심에서 실패해서 이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그쵸? 돈을 주고 계속 의견서 써내고, 그쵸? 이게 몇 달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원심과 대비한 원심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원심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봐서 이 소득에 관한 허위 진술도 아니고 부동산도 이것도 고의 누락이 아니다. 과실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해서 이 뭔가 판단하는 관점, 그렇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은 형식 논리적으로 딱 그냥 단칼에 벨려면은 쉽죠.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너 신청서에 안 썼네. 신청서에 안 썼으니까, 그쵸? 30필지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의다. 알고서 안 썼으니까 고의다. 그 다음에 소득도 보기, 이거 들쑥날쑥하지만 100만원 넘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제대로 원래 150,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167만원이다. 이렇게 기재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100만원 딸랑 기재하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
너 죽어봐라 하면 그냥 564조 제3, 3호 허위 진술에 딱 끼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고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설사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더라도 재량 면책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이죠. 그쵸? 2014년에 결국 한 1년 정도 고생했죠. 1년 이상. 이게 대전지방법원의 이제 항고심 결정입니다. 대전도 하여튼 되게 좀 맨날부터 빡세다고 개인 파산 빡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획기적인 판결도 나왔네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